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37 부연 설명은 건너뛰어라 유닛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목을 조금 바꿔볼게요. 부연 설명은 건너뛰어라가 아니라 건너뛸 줄도 알아라 라고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라 그랬었죠? 고수들은, 아주 극강의 고수들은 건너뛸 내용들은 진짜 100% 건너뛰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강약 조절을 해서 조금 설렁설렁 읽을 부분을 설렁설렁 읽고 건너뛸 부분은 건너뛰고 그리고 제대로 읽어야 될 부분은 제대로 읽는다고요. 우리가 건너뛰어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연 설명은 다 안 읽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 모르는 내용, 앞에서 나와 있긴 했지만 내가 그 앞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 아니면 지문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읽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은 건너뛰어라가 아니라 부연 설명은 건너뛸 줄도 알아야 한다 정도의 제목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381번 문장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베이직 포인트 한번 볼 텐데요. 베이직 포인트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구두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은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 김찬휘 선생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스카이에듀에서 수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선생님께서 인간계에서 은퇴하시면서 과거 본인의 교재의 PDF들을 전부 다 블로그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그래머 바이블 이라고 하는 교재를 다운받으시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두점 유닛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있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하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료를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영상 소개란에 그 블로그 링크를 같이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381번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a bottle of perfume has been opened. 자, once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으니까 부사절이겠네요.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죠. A bottle of perfume. 한 병의 perfume, 향수가 has been opened. 일단 열리고 나면 it becomes. 이것은 됩니다. 어떻게 되죠? susceptible. susceptible. 그럼 뭐뭐에 취약한, 뭐뭐에 민감한 이런 뜻이죠. 뭐에 민감하게 돼? to oxidation. oxidation이라고 하면 산화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단어이기는 한데, 자, 우리 oxyg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죠. oxygen이 뭐야? 산소죠. 그래서 oxygen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용으로 바꾸면 oxidate 혹은 oxidize 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산화하다, 산화시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의 명사형이 뭐가 되겠어요? oxidation 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산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산화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컴마 바꾸서 동격으로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화가 뭐냐? A process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That changes the chemical makeup. chemical makeup. 화합 구성. 을 바꾸는 과정이고요. And therefore the smell. 냄새도 바꾸는 과정입니다. 누구의? Of the perfume. 향수의 냄새와 화합적 구성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컴마 나와 있잖아요. 구조를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of the perfume이 smell을 꾸며주고 있고 of the perfume이 the chemical makeup 이렇게 chemical makeup을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동격으로 컴마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것만 조금 다뤄보면요. 우선 명사구가 나와 있고 컴마 명사구. 근데 뒤에 문장이 더 나와 있다면 컴마가 하나 더 찍힐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동격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명사구가 나와 있고 of가 나와 있고 명사구가 나와 있어도 동격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명사가 나와 있고 대절이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저번 시간에 조금 깊게 설명했었던 동격절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고요. 동격 표현들은 전부 다 뭐뭐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8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2번 archaeologist. archaeologist 그는 누구예요?
고고학자들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have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뭐를? The bones of 10,000 wild horses. The bones, 뼈들인데 of 10,000 wild horses. 10,000면 1000인데 10이니까 10,000개가 되겠죠. 10,000개의 야생 마들의 뼈들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At the bottom of a cliff in France. 프랑스에 있는 절벽의 밑바닥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The remains of hers.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어볼게요. remains, s가 붙으면 유물, 유적 이런 뜻이 되겠죠? 유물들인데 of hers, hers라고 하면 때, 무리가 되니까 여기서 누구의 무리가 되겠어요? wild horses의 무리가 되겠죠. 그 떼들의 유물들은 그런데 stampeded over the cliff top by groups of cooperative and ingenious Paleolithic hunters 17,000 years ago.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자, stampede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타동사로 도망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망치게 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뜻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세 뒤에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망치게 된 hers가 되는 거죠. 오케이? Over the cliff top. 여기에서 by groups of cooperative and ingenious Paleolithic hunters. 여기까지 끊으면 누가 도망치게 한 거야? 행위자 구가 나와 있네요. cooperative, 협력적이고요. 그리고 ingenious. ingenious라고 무슨 뜻이에요? 독창적인. genius스럽다 이거예요. 독창적인 혹은 재치 있는 Paleolithic, 구석기의 hunters, 사냥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몰렸다는 거죠. 17,000 years ago. 17,000년 전에. 무슨 소리예요? 사냥을 하는데 얘네가 어떻게 사냥했다는 거야? 클리프탑에서 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막 이렇게 떼를 몰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쑥 떨어져서 다들 떨어져서 이렇게 죽은 거죠. 절벽에서.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cooperative하게 이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잡는 게 ingenious 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구질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조금 깊게 설명하려고 하면요. remains, 이 단어를 조금 깊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remains의 뜻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물이란 뜻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를 우리는 묶어가지고 절대 복수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absolute plural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복수가 무엇이냐? 단어 자체가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remains에다가 s의 동그라미를 쳤죠. remain이라고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뒤에는 복수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얘네가 항상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앞에는 복수를 드러내는 수사 같은 친구들이 붙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복수의 예시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쭉 드러내 본 건데요. 이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보다 더 많은데 모든 단어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볼 수 있을 법한 단어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remains, 유물, clothes, 옷, assets, 자산, customs, 세관, manners, 예절, resources, 자원, damages, 배상금, funds, 수지금, valuables, 귀중품, belongings, 소지품, content, 목차, bounds, 경계, 한계, goods, 상품, regards, 안부 같은 인사들, shortcomings, 결점, earnings, 수익, surrounds가 아니라 잘못 적었네요. surroundings입니다. 죄송합니다. surroundings, 환경, riches, 분화, 환경이 아니라 재산이 되겠죠. 잘못 적었네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단어들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해놓다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판서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거 적어보니까 옆에가 되게 촉박해요. 공간이.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 단어를 정리해 놓으시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38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the famous expression. 유명한 말인데 그 유명한 말이 뭐냐? 여기 컴마가 나와 있는데요. 이 컴마가 없어도 동격 표현이 됩니다.
Keep your friends close, but keep your enemies even closer. Keep, 유지해라.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이 close, 가까이 있도록 유지해라. But, 그러나 유지해라. Your enemies, 너의 적들이 even closer, 훨씬 더 가까이 있도록 유지해라. 자, even 또 설명해야겠죠? 비교급 앞에 나온 even을 뭐라고 부른다? 비교급 강조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비교급 강조에는 뭐가 있었어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이 5개는 꼭꼭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Even, much, still, a lot, far. Even, much, still, a lot, far. 이건 나올 때마다 외우고 지나가세요. 너무 마이너한 포인트라서 이렇게라도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 구절이 was exemplified. exemplify라고 하면은 타동사로 뭐뭐를 보여주다. 뭐뭐를 보여주다. 혹은 뭐뭐의 예가 되다. 뭐뭐의 예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exemplify 목적어라고 하면은 주어가 예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목적어가 어떤 일반적인 현상 같은 걸 말하게 되는 건데 얘는 수단으로 쓰였으니까 이 앞에가 현상, 원리, 법칙 같은 게 되는 거고 뒤에 나온 표현이 그 예시가 되는 거죠. 이 뒤에가 뭐가 된다? 예시가 된다. Well, 잘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In Nelson Mandela's attempt. 넬슨 만델라의 시도 속에서 뭐 하려는 시도? To learn Afrikaans. 아프리카어를 배우려는 시도죠. 근데 이 아프리카어가 어떤 건데? 동격 표현 나왔네요. The language of his enemy. 그의 적들의 언어였던 거죠. 오케이. 적을 알아야 더 대응을 잘할 수 있으니까 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384번 문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geothermal heat. 자, geo라고 하면은 땅이죠. 그리고 땅 진자를 쓰고 thermal이라고 하면 열입니다. 그래서 지열의 열이니까 그냥 지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지열인데 컴마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이고 generated inside the earth. 지구 안쪽에서 생성되는 지열은 helps keep.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뭐를? The temperature. 온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Of the ground. 땅의 온도인데 at a depth of several meters. 몇 미터라고 하는 깊이에 있는 땅이죠. At a nearly constant temperature. 거의 지속적인 일관된 온도로 어떤 온도? Of about 10 degrees Celsius to 20 degrees Celsius. 약 10도에서 20도의 지속적인 온도로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만 체크해 보면요. helps keep 이렇게 나와 있죠. hel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help는 조금 특이한 동사여가지고요. 얘가 목적어, 목적 보어를 가지고 오는 사역동사 구문에서도 to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었죠. 이게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help는 조금 특이하게 바로 뒤에 to 부정사를 달고 오는 경우에도 to를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to가 있고 없고가 일반적으로는 학교 문법 설명 속에서 다뤄지지는 않는데 to가 있으면 조금 더 간접적인 도움이라고 말을 하고요. to가 없으면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to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to를 쓰면 조금 더 격식 있다고 말을 하고요. to를 안 쓰면 조금 더 비격식이란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무색하게 만드는 기준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뭐를 더 쓰고 미국에서는 뭐를 더 쓰고 이러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라는 설명도 있어요. 아무튼 to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 쓰고 안 쓰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help는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가져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95번으로 가보면요. 395번. In Chinese food. 중국 음식에서 395가 아니죠.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 38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85번. One factor. 한 가지 요소인데 어떤 요소? Contributing to. 어디에 기여하는 요소죠. Students' difficulty. 학생들의 어려움에 기여하는 요소인데
in making accurate judgments of their own knowledge. making,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에요. accurate judgment, 정확한 판단이죠. of their own knowledge, 그들 스스로의 지식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한 가지 요소는 is hindsight bias. hindsight bias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hindsight bias 이런 애가 나오면 아래 이렇게 뜻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통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모르는 개념을 지문 속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다고 깔고서 지문을 보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 콜론이 나와 있네요. 그럼 뒤에 설명이 나와 있겠다. 이게 뭐냐면 the tendency, 경향성입니다. 뭐 하는 경향성? to assume, 가정하는 경향성이야. once something happens, 무언가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뭐라고 가정하느냐? that 이하가 assume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one, 그 누군가가 knew,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all along, 내내 알고 있었다는 거야. 뭐를? that 이하를, 대절 안에 또 대절이 나와 있는 거죠. it was going to happen, 그것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경향성인 거죠. 오케이? 여러분, 테슬라 같은 거 보면은 당연히 테슬라 성공할 줄 알았지 라고 떠드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럴 거면 지들이 사면 되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 보면서 야, 당연히 그거 미래에 혁신적인 기술로 떠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럼 주식을 사시든가. 그쵸? 일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라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86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Based on the findings of educational psychologists. based on, 뭐뭐에 기반하면 the findings, 발견인데 of educational psychologists, 교육 심리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guidance, 지침인데 on teenager social media usage. 10대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던스가 was provided, 제공되었습니다. 아, 심리학자들의 발견에 기반해서 이런 지침이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그 지침이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Parents, 부모들은요, should pay more attention. pay attention to,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어디에 집중하다인데 more attention이니까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게. and, 그리고 teachers, 선생들은요, should inform, 알려주어야 합니다. them, 그들에게 of the negative effects,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inform 다음에 of 동그라미 치고요.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표현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면요. 자, remind라던가 여기 나와 있는 inform이라던가 notify 같은 알려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그리고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경고를 알려준다, convince, 확신시킨다, 그리고 assure, 확신시킨다,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사형식처럼 쓰고 싶을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 직접 목적어 부분에 뭐뭐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삽입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알려주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네가 그렇다면 of를 무조건 붙이는 형태로만 사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A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that을 그냥 B라고 취급해버립니다. of를 삽입하지 않고요. 그래서 A에게 대절을 알려주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여기에는 of를 붙이는데 여기는 왜 of를 안 붙여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접속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원래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이죠. account for를 설명할 때 regard to A as B 같은 애들을 꺼내면서 뒤에 전치사가 뒤따라오는 녀석들은 수동태를 쓸 때 조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mind A of B 같은 경우에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동태로 바꾸면 자, B 부분이 목적어니까 B is reminded 죄송합니다. B가 아니라 A죠. 왜 다 지웠어? A is reminded 이렇게 쓰고 그냥 B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of B는 지들이 한 묶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빼놓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문법적인 실수니까 이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편으로는 수동태로 쓰였는데 뒤에 목적어 비스무리한 게 나온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거의 사형식에 가까운 친구니까. 아시겠죠? 자, 38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part of history. 역사의 모든 부분들은요, is intimately interconnected. intimately. 굉장히 친밀하게, 굉장히 가깝게 interconnected.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with every other part. 뭐랑 연결되어 있어? 모든 다른 부분들이랑. in such a way. 어떤 방식이냐면 that 이하의 방식으로. 모두가 melt,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imperceptibly. 자, perceptible 그러면은 인지할 수 있는 일 텐데 imperceptible 이니까 인지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인지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려면 사이즈가 어때야 돼? 아주 작아야 되죠. 그래서 미세한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ly를 붙였으니까 인지할 수도 없게 혹은 미세하게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into one another. 서로에게. 다 녹아들어서 서로 엉겨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부연 설명 시작하네요. No part of it. 그것의 어떠한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야? history가 되겠네. 역사의 어떠한 부분도 would be quite as it is without the preceding parts. be quite. quite라 그러면 꽤란 뜻이죠. 이거 뭐랑 비교해야 돼? quiet랑 비교해야겠죠? 조용하단 거 아닙니다. quite as it is. 지금 있는 그대로 이지 않을 것입니다. 뭐 없이는 without the preceding parts. 앞선 파트들 없이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가 아닐 것입니다. 라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동사만 덜렁 나와 있는 경우에는 뭐에 집중해서 보자? 시제에 집중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as it is 그러면 현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without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가정법 표현이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Every part of history. 역사의 부분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래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부분도 지금의 모습 같지 않을 거래. 뭐가 없이는 앞선 파트가 없이는. 그렇다면 이 앞선 파트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다른 부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역사는 서로 interconnected 되어 있고 서로 melt imperceptibly into one another 되어 있는 거라서 앞선 내용들 중 하나를 빼버렸어. 서로 상호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연관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얘를 빼버렸어. 그러면 이 뒤의 역사들이 지금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책 그대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38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learned helplessness.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다리를 어릴 때부터 어떤 쇠 봉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어릴 때는 그러면 답답하니까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쇠 사슬이 너무 아프니까 얘가 처음에 못 벗어날 겁니다. 그런데 얘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성체가 되었어. 성체가 되면은 이만한 말뚝에 아무리 쇠사슬이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지가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끊어질 거라고. 코끼리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차도 박살내는데 쇠사슬을 못 끊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이미 자기가 못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학습해버린 거야. 나는 helpless하다는 거를 learned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체가 되고 나서도 이걸 끊어낼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기력하다는 게 학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걸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합니다. 아무튼 얘는 based on the underlying conviction. 기저에 깔린 conviction, 확신에 기반을 하고 있대. 어떤 확신이야? That there's no connection. 연결성이 없다라는 확신이에요. No matter what you do or how much you try. 자, no matter what 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정도가 되겠죠. 무엇을 you do, 네가 하더라도. or no matter how much you try, 얼마나 많이 네가 노력하더라도. 뭐와 뭐 사이에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between your personal actions or abilities, 너의 개인적인 행동들이나 능력들, 그리고 the outcome or results, 결과나 결과들 사이에 connection이 없다라는 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A belief, 믿음이라는 거죠. 이 conviction이 that it doesn't matter,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What you do, 네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믿음이에요. Because it won't work anyway. It won't work. work라고 하면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anyway,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자, 지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건데, 자,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much,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no matter 어쩌고 저쩌고가 사용이 돼서 부사절로 사용이 되면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의 양보절을 이끄는 일종의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whatever, 같은 친구들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No matter what이나 no matter how much에서 이 what 같은 친구는 관계사예요? 의문사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가 봐요. 그런데 저도 그래가지고 질문을 바꿔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로 분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전공자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더 깊은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카젤이라고 부르죠.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이 책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거니까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요청이 있으시면 따로 영상으로도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봤자 볼 사람이 10사람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서 찍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no matter what 같은 친구가 왜 아무리 뭐뭐 하더라는 의미를 갖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it doesn't matter,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다 라는 설명을 어떤 선생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8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so-called Mozart effect. so-called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모차르트 이펙트는, 근데 모차르트 이펙트가 뭔지 몰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The theory, 이론인데 that listening to Mozart, 모차르트를 듣는 것이 will make, 만들어줄 거라는 이론이죠. Your child, 너의 아이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이 이론은 is good example, 좋은 예시입니다. of a scientific finding being distorted by the media. 자, of 나오고 나서 뒤에 being, 동명사가 of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a scientific finding,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발견이 being distorted, 왜곡된 것의 좋은 예시라는 거죠. by the media, 미디어를 통해서, through hype, 과장을 통해. 근데 어떻게? not warranted by the research, research를 통해서 not warranted, 이가 보장하다, 보증하다라는 뜻이니까 보증이 더 적절하겠네. 보증되지 않은 이런 과장에 의해서 왜곡된 좋은 예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표현 조금만 공부해보면요. 여기 so called라고 나와 있죠. so called라고 하면 여기에선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갖다 붙인 것 뿐이지만 so called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저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학계에서 공인되지 않은, 왜 이렇게 안 써죠? 공인되지 않은 표현들을 가리킬 때 so called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so called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느냐? 관계대명사 저를 사용해서 what we call 혹은 what is called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자, what we call 같은 경우에는 what을 뭐로 보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봐서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고 Mozart defect 얘를 목적격 보어로 보는 구문이 되는 거고요. What is called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 구문이니까 뒤에 목적 보어가 그대로 따라오는 구문, 주격 보어가 된 목적 보어가 그대로 따라 나오는 구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죠? 사실 구문적으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what we call, what is called 나오면 부사처럼 인식을 해서 so called처럼 그냥 괄호 쳐버리세요. 이렇게 so called도 괄호 쳐버리세요. 아시겠죠? 390번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searchers, 연구자들은요, have long observed, 관찰해왔고요, recorded, 기록해왔습니다. 뭐를? Birds building nests of different sizes and shapes. building, 짓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해 온 건데 birds가 여기에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새들이 짓는 거야. nests of different sizes and shapes. 둥지들인데 of different sizes and shapes. 다른 사이즈와 다른 형태의 둥지들을 만드는 걸 기록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어떻대? 괄호하고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often becoming more elaborate. 점점 더 정교해진대요. as they matured. 그들이 더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그런데 ing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suggest, 암시합니다. 뭐를 의미한데? that 이하를 의미한다는 거죠. There is some learning. 약간의 학습이 있다라는 걸 암시한대요. involved in building nest. 관련된 학습이죠. 어디에 관련된? in building nest. 둥지를 짓는 것과 관련된 학습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nature versus nurture. 이 기준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계시면은 설사 이 주제가 아니고 저자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한 learning이라고 하는 건 뭐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어요? nature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learning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사후에 배워나가는 거, 점점 능력이 축적되는 게 learning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래는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얘네도 학습을 하나 봐 라는 게 이 글의 research finding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37 모든 구문을 해설을 해보았고요. 이번 유닛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포인트는 많이 없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연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즉 부연 설명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번 구문들을 복습하시면서 구분해 나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법도 별로 없고 구문도 지난 챕터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 이런 부연 설명들, 동격 설명들을 어디까지 읽고 어디까지 힘을 빼고 읽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독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댓글을 통해 피드백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